이럴 때 재생크림 쓰는 거예요. 피부가 예전 같지 않고 건조하고 당길 때, 또는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올라올 때, 피부과 시술 받고 피부가 자극을 받았을 때, 이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재생크림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뭔가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이 재생크림이라는 게 뭔지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재생이라고 하는 건 손상된 상태에서 정상으로 복구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영어로 운드 힐링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필링을 과하게 해서 피부 껍질이 벗겨지거나 오랜 시간 야외에 있어서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등 피부가 버틸 수 있는 역치를 넘어서서 자극을 받게 된다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됐는지는 정말 쉽게 알 수 있어요. 피부가 당기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몇 분 당기는 거 말고요. 하루 종일, 며칠을 피부가 당긴다면 피부 장벽이 무너졌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가령 사우나에 오래 있다가 나오면 피부가 당길 수 있고요. 클렌징을 매일같이 뽀드득 열심히 하면 당길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피부에 미세하게 손상이 갔을 때 재생크림으로 빠른 복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핫한 재생 성분 2가지가 있죠. 바로 판테놀과 병풀 추출물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고를 줄 아셔야 하는데 제가 오늘 완전 꿀팁들만 모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째, 판테놀입니다. 판테놀은 피부에 흡수가 되면 빠르게 비타민 B5로 전환이 되어 피부의 재생을 돕습니다. 피부 장벽은 보통 표피의 각질층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각질 세포들이 벽돌처럼 쌓여 하나의 장벽을 이루고 있어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판테놀을 발라주면 벽돌들을 빠르게 만들도록 해서 장벽을 다시 탄탄하게 쌓아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판테놀의 재생 효과에 대한 논문들은 정말 많이 발표되었어요.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가진 3가지를 뽑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째 논문은 피부를 계면활성제로 인위적인 손상을 가한 뒤에 덱스판테놀 크림을 바른 경우, 그냥 크림을 바른 경우, 아무것도 안 한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결론은 덱스판테놀 쪽이 훨씬 빠른 피부 장벽 개선과 보습 효과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염증으로 인한 붉은 자국을 확연하게 줄였다는 것입니다. 2번째 논문은 미용 시술을 받은 다음에 덱스판테놀을 바르면 빠르게 재생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CO2 프락셀처럼 강한 시술을 받은 후에 한쪽엔 덱스판테놀 연고를 다른 쪽엔 일반 연고를 바르고 비교를 해보았더니 덱스판테놀 쪽이 더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자, 3번째,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에서도 도움됩니다. 덱스판테놀 5%는 하이드로코르티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피부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가 되었을 때는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가렵기도 하고 진물도 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때 스테로이드로 급한 불을 꺼주고 호전된 피부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보습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덱스판테놀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재생과 보습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스테로이드 사용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이 덱스판테놀입니다. 그냥 판테놀이 아니라 덱스판테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외웁시다. 판테놀은 디엘판테놀, 덱스판테놀은 디판테놀. 그 중에서 덱스판테놀이 실질적인 재생 성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엘판테놀 농도가 5%, 덱스판테놀 농도가 5%라면 당연히 이 덱스판테놀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디엘판테놀은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디엘판테놀은 보습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재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줘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재생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보습보다는 재생 효과에 초점을 둔 화장품을 쓰고 싶어요 하시면 덱스판테놀 제품을 쓰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화장품이 디엘판테놀을 갖고 있는지 덱스판테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전성분표에 보시면 판테놀라고 쓰여진 2가지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디엘판테놀이고 하나는 덱스판테놀입니다. 디엘판테놀과 덱스판테놀은 전성분표에는 똑같이 판테놀로 표기되기 때문에 전성분표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덱스판테놀 제품이 재생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고에는 써놓겠죠. 즉,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광고에 덱스판테놀이 들어있다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제품을 찾을 때 덱스판테놀 크림,
디판테놀 크림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검색해 보신 다음 상세 페이지 가셔서 덱스판테놀 또는 디판테놀이 언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로션이나 크림 제형으로는 판테놀이 1%에서 10%까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농도가 돼야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었어요. 즉, 이런 농도 차이에 따른 효과를 다룬 논문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논문들은 덱스판테놀 2.5% 또는 5%를 이용해서 재생 효과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는 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피부가 되살아나야 된다, 재생해야 된다 하시면 덱스판테놀 2.5에서 5%짜리로 안전하고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생 성분은 병풀 추출물입니다.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은 다른 말로 시카 화장품 또는 센텔라 화장품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화장품 검색하실 때 시카 크림, 시카 앰플, 센텔라 크림 이렇게 앞글자에 시카나 센텔라를 붙여서 검색하시면 돼요. 화장품 성분을 보실 때 그냥 병풀 추출물과 병풀 정량 추출물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병풀 정량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병풀 추출물에서 정말 재생에 유효한 성분들을 꺼낸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다릅니다. 종류로는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엑시드, 마데카식 엑시드, 마데카소사이드가 있으며 특히 마데카소사이드와 아시아티코사이드 이 두 가지가 효능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은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화장품에 이 네 가지가 들어있다. 그러면 전성분표에 반드시 표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몇 시카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보시면 그냥 병풀 추출물, 괄호치고 70%처럼 정제수보다 더 많이 들어간 퍼센테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 용량이 100일 때 병풀 추출물이 7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녹차 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의 경우 녹차 추출물 99%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풀 추출물도 화장품에 녹이려면 결국 희석을 해서 화장품에 섞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희석용매입니다. 전성분표에는 희석용매를 포함해서 추출물 함량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병풀 추출물이 70%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희석용매이며 실제로 병풀 추출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2023년 12월부터 화장품에 들어간 추출물 함량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병풀 추출물에도 유효 성분들이 실제로 들어있는 함유량을 표기해야 돼서 이전보다는 더 정확하게 함량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화장품과 그 후에 만들어진 화장품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카 제품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전성분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카 제품을 고를 때는 전성분표에는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쓰여있는 제품을 쓰세요. 병풀 정량 추출물은 거의 모든 화장품이 1% 이하로 들어가 있고 아무리 많아도 1%입니다. 따라서 1% 들어있다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데카소사이드나 아시아티코사이드가 들어가 있는지만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제품들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판테놀 제품입니다.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판테놀 연고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비판텐입니다. 덱스판테놀 5%가 들어가 있죠. 비판텐은 1944년에 처음 시장에서 나와 수십 년간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했는데요. 기저귀 연고로 유명해서 집에 아이가 있으시면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아기들 기저귀 발진이 일어나서 이때 딱 비판텐을 발라주면 빠르면 다음 날에도 상당히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형이 정말 꾸덕한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눈가 주름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매일 쓰기에는 너무 끈적여요. 아마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머리카락이며 이불 먼지며 다 눈가에 붙어 있을 거예요. 또한 라놀린이라는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피부 관리용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꼭 비판텐을 쓰고 싶어서 로션과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는 분도 계셨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비판텐만큼 판테놀이 들어간 화장품들이 시중에 정말 잘 나왔거든요. 자, 첫 번째는 판테놀 화장품으로 한 획을 긋고 있는 라로슈포제 시카 플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B5고 다른 하나는 B5 플러스인데요. B5는 은색 라벨지의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이고 B5 플러스는 파란 라벨지의 시카 집중 손상 케어밤인데요. 이름이 좀 헷갈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심지어 저는 싸게 산다고 이 B5를 직구해서 사서 파란 라벨지도 없어요.
따라서 그냥 여기서는 B5랑 B5 플러스, 이 플러스 기호 유무로 구분할게요. 이 B5와 B5 플러스 모두 덱스판테놀 5%뿐만이 아니라 마데카소사이드까지 들어있어 이중으로 재생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는 덱스판테놀 언급이 없이 그냥 판테놀이라 되어 있어 라로슈포제에 제가 전화를 해서 덱스판테놀 5%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 두 크림의 차이는 B5 플러스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피부에 이로운 미생물을 돕고요. 시어버터가 들어있어 B5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마냥 무거운 제품은 아니고 부드럽게 잘 문질러주면 잘 펴발려요. 바르고 나서는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피부에 보호막 지는 데는 2만 원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가을 겨울철에 정말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선크림에서 봤었죠? 여기서는 자외선 차단 용도는 아니고 피부를 밝아 보이기 위해서 소량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는 백탁 현상이 보일 수 있어요. 여기 B5는 B5 플러스보다 라이트하지만 크림의 꾸덕한 느낌은 갖고 있는데요. 두드리면서 바르면 많이 끈적이지 않고 잘 흡수시킬 수 있어요. 특히 건성이신 분들, 악건성이신 분들은 이 라로슈포제 제품들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시드물 스킨소스 디판테놀 앰플입니다. 판테놀 앰플 중에 1등으로 팔리고 있어 제가 사와봤어요. 덱스판테놀 농도가 무려 30%인데요. 이처럼 고농도로 덱스판테놀을 사용하려면 앰플 제형밖에 없습니다. 바르고 나서는 살짝 끈적이는 느낌이 있고요. 주르르 흐를 수 있어서 그 위에 보습제로 덧발라주시면 흡수율도 높일 뿐만 아니라 앰플을 바르고 나서 생기는 그 끈적한 느낌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앰플과 보습제 따로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면 섞어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성이신 분들은 이 앰플처럼 가벼운 제형을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은 제가 산 12ml짜리는 용량이 작아서 금방 쓸 수 있어서요. 대용량으로 32ml짜리가 있으니까요.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32ml짜리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품이 높은 함량을 갖고 있는 만큼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바르실 때는 몇 방울만 톡톡 떨어뜨려서 사용해주세요. 이번엔 병풀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카 연고가 있죠? 바로 마데카솔인데요. 마데카솔 안에 고용량의 아시아티코사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보습제와 함께 섞어서 바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섞을 필요 없이 시중에 병풀 성분들을 함유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시카 제품은 바로 이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인텐시브 리페어 크림입니다. 닥터자르트의 시카 제품들은 워낙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시카페어 인텐시브 리페어 크림은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작정하고 병풀 정량 추출물들을 넣었습니다.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들어있어 피부 보습이나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록 크림이지만 무겁지 않고 발림성 좋아요. 바르고 나서는 끈적이지만 흡수된 다음에는 산뜻하게 바뀌기 때문에 저는 바를 때마다 항상 기분 좋게 발라요. 여기 제품의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나기 때문에 무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색깔도 연두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목에 살짝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하세요. 자, 두 번째 제품은 센텔라 24 더 마데카 크림입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명확하게 표기한 점입니다.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병풀 정량 추출물이 무려 1%나 들어있어 상당히 고용량으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제형이 무겁지만 잘 펴발리는 편이어서 부드럽게 흡수되고요. 바르고 나서도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화장할 때 밀리는 느낌이 들진 않으실 거예요. 다만 특유의 한약재 향이 나는데요. 저는 이런 자연을 연상케 하는 시원한 향을 선호하는데 향이 강한 편이라 불호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함량의 병풀 정량 추출물을 가진 화장품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병풀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면 더 마데카 크림 추천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재생크림 성분에는 판테놀과 병풀 추출물이 있으며 피부가 당기거나 푸석푸석할 때 또는 피부과 시술 받은 날 재생크림을 바릅니다. 재생 효과를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면은 덱스판테놀 2.5에서 5%짜리를 병풀 추출물 중에 마데카소사이드와 아시아티코사이드가 함유된 것을 쓰시면 됩니다. 재생이 필요한 피부는 피로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겹겹이 바르는 것보다는 한 가지 제품을 얇게 펴바르는 것이 더 도움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재생크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있으시면 영상 공유 부탁드려요. 이상 피부 알려주는 의사 언니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